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절도범일 겁니다. 조세영이 15년 만에 출소한 날입니다. 조세영은 1970년대, 80년대에 사회 상류층의 주택을 털면서 대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날 출소 후에는 또 개과천선의 아이콘이 됐어요. 하지만 다시 계속해서 절도 사건에 휘말리면서 수감과 출소를 반복을 했습니다. 범행 대상이 최고위층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기업형 절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로 유명한 절도범이었죠. 네, 대도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맞아요.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근데 조세영이 범행을 한 집들은 보면 경제부총리, 병원 이사장, 국회의원, 청와대 경호실장, 재벌 2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인물들이었어요. 또 조세영은 절도를 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는데 뒷날 밝힌 그 원칙 5가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둘째, 판검사 집은 털지 않는다. 판검사 집 아니야. 셋째,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네. 오. 넷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네. 다섯째, 훔친 돈의 30~40%는 헐벗은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어허.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뭐 홍길동입니까? 아니 근데 당시에는 외제 사치품에 대한 국민들의 그 안 좋은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조세영의 절도범 중에 특히 유명했던 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조세영 때문에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조세영이 훔친 이 다이아몬드는 무려 5.75캐럿이었어요. 와. 1982년 당시에도 3억 원을 훌쩍 넘는 이 보석의 주인공은 당시에도. 네, 청와대 경호처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던 신모 씨였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절도 규모가 1억 원 정도라고 줄이고 쉬쉬하면서 이걸 감추려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게 밝혀지면서 3억 원이 넘는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당시 부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로 부유층을 털었던 이런 조세형을 영웅이나 혹은 뭐 의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풍조가 좀 퍼졌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도둑이 아니라 도둑 맞은 사람이 더 비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세영에게 도둑질을 당한 몇몇 집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과 박스 뇌물, 이런 불법으로 얻은 돈 이게 때문이었어요. 밝혀지니까. 네, 이게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신고도 못한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영 검거가 당시 최대 화제거리였어요. 조세영은 결국 1982년 11월에 체포가 됐는데 1983년 4월에 법원 구치감에서 탈출을 해요. 그리고 최고의 재벌 삼성과 이병철 회장 집을 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를 벌이기 전에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탈주 엿새째에 민가에 숨어들어 인질극을 벌이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구속된 뒤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가 털었던 집 중에서 부총리 집에 도난 피해액이 730만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5억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야. 이 비난 여론에 부총리가 경질이 됐습니다. 도둑이 부총리를 경질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정말요. 네. 조세영이 15년 복역 후에 나오면서 이제 개과천선해서 개과천선의 아이콘이 되고 그때 이제 TV 토크쇼에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1998년인데요. 만기 출소한 다음에는 신앙을 가지고 달라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고 또 전과자들을 종교로 인도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을 또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예비 경찰을 위한 특강, 또 국내 최대 보안회사 자문위원으로 스카우트 되기까지 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선교 활동을 한다면서 2001년 일본으로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도쿄 시부야에 있는 주택가에서 빈집 3곳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혀요. 자, 범행에 대해서 처음에는 나는 노숙자 박성규입니다. 조세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인을 하는데 이런 말을 또 해요. 일본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보려고 들어간 것이다. 아, 참. 자, 이게 설득이 됐을까요? 안 자, 되죠. 결국에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또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끝이 아니죠. 네, 출소 후 1년만 2005년에 서울의 한 치과의사집에서 금품을 훔쳤고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를 하고 2년이 지난 2010년에 73살의 나이에 다른 사람이 훔친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장모랍이라고 하죠. 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요. 체포 당시에 다리미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피워서 아이고.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어허. 자신의 원칙을 깼네요, 스스로 깼어. 깬 거죠.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그럼 이제는 좀 그만할 법도 한데 이 범행이 계속해서 이어졌나요? 계속됩니다. 76, 2013년에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고 이번에는 만년필로 저항하다가 잡혀서 3년형 선고. 출소 직후인 2015년 10월 또 구속됐는데 이때는 한남동 빌라에서 5억 6,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후 82살 때 2019년 광진구 다세대 주택에서 저금통에 있던 현금 몇만 원을 훔쳤다가 또 수감됐고요. 2021년 12월 출소 경기도 용인의 전원주택에서 3번에 걸쳐 금품 3,300만 원어치를 훔치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85살의 그에게 재판부는 이런 말을 한다고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재판보다 라고 잘하는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대도라고 불렸는데 네. 결국은 점도둑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원칙은 다 무너져 버린 거고. 맞아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네, 세상에 도둑은 있어도 대도는 없는 거죠. 이 대도라는 수식어는 영웅이 필요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러겠네요. 새 삶을 산다던 그는 끝내 자신의 절도 행각을 멈추지 못하고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